대구 지역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집계 중입니다. 대구시가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식당과 카페, PC방 등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충청 남북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무료 또는 시간당 3,010원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의 표본을 취해 변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대구시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식당과 카페, PC방, 오락실, 멀티방, 동전 노래 연습장 등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시설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자녀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앱을 통해 접종 기관별 자녀 백신 수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일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은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미 접종 예약이 되어 있거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등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한 영주시가 방역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21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1단계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 확산과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0시부터 경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존 12개 군에서 시범 실시 중이던 것을 문경시와 영주시로 확대해 14개의 시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경북도 복지건강국 김호종 보건정책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호종입니다. 네, 지난 24일 0시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저희 도는 그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1.5단계를 유지하는 시군은 9개 시군인데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상주, 영천, 경산, 칠곡군 이렇게 기존에 9개 시군은 1.5단계를 유지를 하고요. 개편안이 적용되는 데는 앞서의 12개 군이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영주시와 문경시 포함해서 14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문경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이렇게 14개 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시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인원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는데 이것이 일종의 경북형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그 개편안은
1단계는 지금 확진자가 주간 평균 5명 미만이면 1단계입니다. 저희 지금 시군 14개 시군은 1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1단계는 그 사적 모임이 해제가 되고 종교시설 목적 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가 금고가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1.5단계에는 그 금지 조항인데 새로운 개편안은 그 금고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대 실시를 결정한 데는 그동안의 12개 시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에 따른 것일 텐데요. 12개 군의 확진자 추이는 어땠습니까? 5월 중에 총 2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2개 군에. 일일 평균하면 0.9명입니다. 최근 청송의 경우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 판단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간 평균 저희가 1단계가 5명 미만이고 2단계가 5명 이상, 3단계가 10명 이상, 4단계가 2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시군에 요 기준 인원을 오버를 하면 바로 2단계를 상향을 합니다. 아니면 인원수가 만약에 3단계 10명 이상이 되면 3단계로 상향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경북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 지난 4월 말인데요.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뭐 어디 용역을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고 시군에 출장을 지금 나가 보니까 그 시범 실시 이후에 경북 12개 군 지역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자연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할 내용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저희가 그 고령층 그 사정 예약 대상자 예약 현황을 보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전국 통계가 55.6%인데 저희가 50.5%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부터 74세 그 어르신들이 그 예약을 조금 많이 하셔서 그 예방 접종이 좀 신속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역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 김호종 보건정책과장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새마을운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성과를 조명하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건물 각 층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보이는 착시 효과를 활용한 미디어 큐브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비롯해 새마을운동의 태동부터 당시 생활상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체험 프로그램,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또 세계의 새마을을 어떻게 수출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광뿐만 아니고 역사 공부하는 그런 자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만큼 구미 테마공원 안에 있는 다양한 새마을 관련 시설들과 함께
인근 포항과 청도 등 새마을운동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역사 자료관을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구미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관 개관으로 새마을운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경상북도가 충청 남북도와 손잡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 개 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총 연장 349km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봉화, 예천, 울진 이런 지역은 굉장히 낙후 지역이거든요. 인구도 5만 미만이고 이런 지역인데 이번에 중부권 철도가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추가 검토 사항으로 된다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촉구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가나다라형 4개 등급 중 가형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것이 6월부터는 나형과 다형까지 확대되고 라형도 시간당 5,020원에서 3,010원으로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2019년 기준 경주의 합계 출산율은 0.94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주시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출산 보육,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중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식물원 라원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기존 동궁원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축구장 9배 규모의 부지에 384억 원을 들여 제2동궁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2동궁원은 사계절 화원과 정원, 거울 연못,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을 갖춘 뒤 2025년 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시간제 보육에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시간제 보육실 2개 반이 운영돼 보육교사 2명이 영아 6명까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시간 단위로 보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 파크골프협회장기 클럽 대항전이 정상동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 클럽에서 28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 청산클럽이 1위에 올랐고 초록클럽과 미소클럽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경산의 경상북도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들어섰습니다. 24일 문을 연 경북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전문 상담, 예방교육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관으로 경북 지역 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동서남북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문경시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기업 3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용 케이블 생산업체인 코엘은 올해 9월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 라인을 신설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우성케미칼은 내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고 포장재 생산업체인 넥스텍케미칼은 2023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7개 기업이 MOU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문화도시 행정지원협의체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대비해 도시재생과 관광, 청년, 농촌 활성화 등 문화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겨울 기승을 부렸던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4월 이후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기 단계도 10일 심각에서 관심으로 낮아져 사실상 발생이 종료됐다며 올겨울 재유행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 가금류에서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수화상병 발병 시기를 맞아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예찰을 실시합니다. 사과나 배 등 주로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과수화상병은 불에 탄 것처럼 검은색으로 변하며 지난해 전국 700여 농가 39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경기 안성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폭염 대비 119 구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구급대 55개와 예비 출동대 52개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 구급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공원과 무더위 쉼터 등도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2022 세계 가스 총회 개최를 1년 앞두고 25일 대구에서 국제 가스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 가스 산업의 역할과 전략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해 가스 산업의 시장 동향과 전망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한국가스공사는 2022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와 지역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12회 대구 꽃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 꽃박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꽃 행사로 올해는 화훼 관련 단체 30여 곳과 화초 전문가 600여 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꽃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꽃 할인 행사와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꽃 해설 투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시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수달 서식지 주변에 방치된 통발과 쓰레기 등을 수거합니다. 대구시는 수중탐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함께 5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수달이 사는 안심습지와 금호강 일대를 돌며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밀렵 단속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의 대표 특산물 상동체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상동체리는 수확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아 이맘때에만 맛볼 수 있는 여름 과일로 대구 동구 둔산동에서는 1930년대부터 체리를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30곳의 농가에서 연간 3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 화장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변기에 버리는 물티슈 때문에 하수관이 자주 막히는데요. 이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절대 변기에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